제발 MZ스럽고 싶은 대학생들의 신문화 탐색기 트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영. 상윤. NG입니다. 네, 오늘 가지고 온 작품은 제가 알기론 아마 트집 최초 청불 작품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네. 네, 바로 영화 가여운 것들입니다. 네. 네, 다들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이 영화가 개봉했을 당시에 코엑스까지 굳이 가서 봤었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뭔가 작품의 호불호를 떠나서 그냥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뭔가 제가 봤던 영화 중에 가장 불쾌하고 충격적이라 인상은 깊었습니다. 네. 네, 소재도 충격적이고 계속해서 성관계하는 장면, 알몸 노출씬, 시체 자르는 장면 등이 계속 나와서 뭔가 불쾌함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딱 그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 영화에 대한 제 리뷰를 남겨보자면 충격적이고 불쾌하다. 딱 이 한 문장으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주인공 벨라가 자신이 품었던 태아의 뇌를 이식한 사람인 것, 그리고 욕구에 충실하고 욕망에 휩싸여 성적으로 도의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장면들, 동물의 뇌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모습들, 이 모든 부분들이 정말 충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불쾌한 감정까지 이어졌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저도 보면서 어떤 점을 꼬집고 싶어서 이런 장면을 넣었는지는 감독의 의도가 이해는 되는데 네,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싶었어요. 그러게요. 네. 정말 난해하기는 했는데 저는 제목이랑 연관지어서 영화의 내용을 자꾸 되짚어보게는 되더라고요. 네. 누가 가여운 것들이라는 거지? 이 발언을 하는 화자는 누구지? 이런 생각을 들게 한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관객들에게 생각을 심어주고 영화를 계속 곱씹어보게끔 하는 거는 좋은 거니까 네. 흥미롭기는 했습니다. 저도 그 의도는 알겠으나 영화의 감독의 편향적인 신념이 깊게 관여되어 있다는 생각을 좀 떨칠 수가 없더라고요. 아, 맞아요. 인간의 본성을 언급하며 자본주의의 단점을 사회주의로 극복하는 것이 지당하게 느껴지는 뭔가 그 서사라던가, 성인의 신체를 가지고 있지만 퇴화의 뇌를 이식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필터링 없는 성적인 묘사, 혹은 남자들이 벨라의 아이다운 모습에 사랑에 빠지고 엉뚱함을 매력으로 치부하는 그런 소아성애적 부분들까지, 정말 이런 장면들이 뭐 이게 유교 사회에서 자라난 한국인이라서 불쾌한 건지 아니면 지성을 가지고 있는 성인이라면 불쾌한 것이 맞는 것인지 진짜 관객 자신의 신념을 의심하게 만드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영화의 메인 흐름은 벨라의 모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보니까 네. 이 문장이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요. 이제 뭐 바로 해맨만큼 나의 땅이다 뭐 이런 문장인데 초반부에 벨라가 머물던 집에서의 장면들은 흑백으로만 연출이 되다가 집을 벗어난 순간부터는 온 세상이 컬러로 연출이 돼요. 신생아는 세상을 흑백으로 바라본다고들 하는데 이런 연출로 벨라가 아직 세상을 태아의 뇌로 바라보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했고요. 네. 그러다가 모험을 통해서 점차 자신만의 땅을 넓혀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되게 낭만적 변론이 도출됐네요. 그러게요. 또 은지 씨가 연출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연출들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게 화면에 담아내고자 한 요소들이 보여서 시각적인 미감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연출로는 아이리스 프레임과 흑백에서 컬러로 바뀌는 연출이었는데요. 네. 이제 아이리스 프레임이 마치 망원경으로 훔쳐보는 듯한 그런 프레임인데요. 이제 과거 영화사에서부터 이제 많이 쓰이던 연출이거든요. 클로즈업을 할 수 없었을 때 대상을 강조할 수 있게 썼던 연출 방식인데 이게 요즘 영화에서는 자주 안 보였던 연출이라서 신선하다고 느꼈고 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광각 프레임으로 영화를 찍은 것도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네. 극 중에서 보여준 것들 중 제일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건 벨라에게 심어진 태아의 뇌인 것 같아요. 그로 인해 벨라가 성인의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정신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모험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세상의 풍파를 겪으며 주인공이 성장해가는 스토리를 의도한 것 같고요. 또 스토리 라인을 따져보기 전에 흐름에 기반이 되는 전제 조건부터 다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우리가 벨라라고 부르는 원래 몸의 주인은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스스로 다리에 떨어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네. 그 시체를 발견한 이제 과학자이자 의사인 가쥔이 뱃속의 태아의 뇌를 이식하게 되어서 육체는 완전한 성인이지만 또 정신은 너무나도 미숙한 갓난아기인 사람. 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벨라의 탄생 배경입니다. 과학기술과 윤리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보았을 때 과연 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네. 네, 절대로 윤리적이라고 할 수 없죠.
자연의 섭리를 완전히 거스르는 일이잖아요. 네. 원래 몸의 주인 이름은 빅토리아인데요. 아이의 엄마인 빅토리아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자리에서 뛰어내린 거잖아요. 근데 그 가딘이 그 육체를 멋대로 머리를 갈라서 뇌를 빼내고 뱃속에 있던 아이의 뇌도 갈라서 엄마의 머릿속으로 넣은 거고요. 그런 과정까지 생각을 해봤을 땐 좀 너무 일단 잔혹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태아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선택하지도 않았으니까 죽을 뻔했는데 가딘이 살려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또한 엄마의 선택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엄마의 시체를 다시 되살렸다 이렇게 보는 거는 고인의 모독은 물론이고 보는 이로 하여금 불쾌함을 안겨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랑 비슷하신 것 같은데 과학기술은 절대 인간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데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고 필수적인 발전이지만 인간의 섭리를 거스르는 데에 쓰이는 건 왠지 거부감이 들어요. 아 네. 맞아요.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기 마련인데 죽음을 다시 삶으로 되돌리려는 이런 영화 속의 상황 같은 거요. 수연 씨랑 마찬가지로 태아는 본인이 죽음을 선택한 건 아니지만 사실 저는 태아는 모체의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그저 세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해봐도 본인이 선택한 죽음을 억지로 삶으로 되돌렸기 때문에 굉장히 윤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생명을 다루는 과학기술이라는 게 가치가 있으면서도 굉장히 위험한 학문이라서 그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어떠한 가치에 눈이 멀어서 우린 인간들에게까지 뭔가 가해를 주는 그런 상황들을 막고자 어떤 기준을 정한 것일 뿐 현재의 과학기술로도 여전히 윤리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네. 동물 실험만 해도 사실상 쥐 같은 동물들을 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이는 그런 고문에 가까우니까요. 그렇지만 뭔가 은지 씨 말대로 기술이 인간을 한참 앞서 나가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아서 두렵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모두가 가딘이 벨라를 살린 것에 대하여 비윤리적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가딘이라는 인물 자체를 악인이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영화를 봤을 때는 가딘도 그의 아버지에게 연구를 위해 실험을 당했다고 하는데 저는 실험이 아니라 가정폭력이라 생각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에게 당한 수모들은 실험이라고 생각하는 걸 보니까 정말 자신의 학문에 진심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또 가딘은 벨라에게 일종의 부성애를 느꼈다고 생각했거든요. 뭔가 악인이라고 완전히 낙인 지을 수 없는 게 그러한 지점들인 것 같아요. 자신마저 그 희생양으로 바칠 만큼 과학기술에 대한 탐구와 연구에 되게 진심인 뭔가 과학기술과 발전에 미친 어느 직업정신과 탐구정신이 추철한 과학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윤리와 금기를 어기고서라도 지식을 알고 싶은 지식 추구의 욕구라는 인간만의 본능을 참지 못한 어느 또 다른 인간이 아닐까 싶어요. 네, 다만 개인적으로는 가딘이 벨라를 살린 것보다는 자신을 창조주의자, 신으로서 받아들이도록 만든 부분이 솔직히 조금 더 거북했어요. 네. 사실 가딘이 벨라에게 태아의 뇌 이식을 한 것 말고도 가딘은 벨라를 대체할 또 다른 인간 실험체를 만들기도 했고요. 네. 마지막으로 벨라가 자신의 전 남편의 동물의 뇌를 이식하여 개조하기도 했잖아요. 네 맞아요. 벨라의 입장에서 영화를 보다 보면 가딘은 비윤리적인 창조주처럼 보이지만 가부장적인 전 남편을 개조한 벨라는 그러니까 벨라 스스로를 말하는 거죠. 네. 뭔가 정의구현자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것은 극악무도하며 어떤 것은 정의로워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윤리라는 것 자체가 필연적으로 주관적인 기준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같은 뇌이식을 한 건데도 가딘이 새로운 실험체를 만든 거는 불쾌하다고 느껴졌었는데 벨라가 마지막에 염소의 뇌를 전 남편한테 이식했을 때는 굉장히 통쾌했거든요. 네. 전 남편이 벨라를 통제하려고 하는 악인으로 나왔다고 해서 뇌이식까지 당해야 되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말부에 그런 신세가 된 걸 보고 솔직히 좀 너무 속 시원했고 비윤리적이란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윤리는 필연적으로 가치가 개입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인류가 다 함께 선이라고 믿는 것, 인간들이 다 함께 옳다고 믿는 것들이 존재하지만 윤리의 영역에서는 그 어떤 것도 본래 선한 것, 무조건 악한 것은 없다는 거죠. 윤리의 주관성을 가지고 영화를 바라봤을 때도 이 영화를 이루는 모든 요소들이 내게는 비윤리적으로 와닿기도 해요. 영화 초반부와 후반부에서 눈에 띄게 비교할 수 있는 건 벨라의 언어 능력과 정서 발달, 그리고 원초적인 욕구의 발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굉장히 성적인 본능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줘요. 네. 특히 제일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앞세우면서 매춘을 하는 거였어요. 벨라가 말을 하기를 나는 돈도 벌고 싶고 섹스에서 오는 쾌락도 얻고 싶으니 매춘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너무 충격이었고 맞아요.
현실에서 있을 법한 일반적인 여성의 사고방식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구나를 알게 되는 대목이었어요. 네. 네, 저도 그 부분이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느낀 소감을 배제한 채 감독의 의도한 바를 생각을 해봤어요. 네. 네. 그때 고려를 했던 건 영화 초반에 가딘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인간과 동물은 어떻게 다르지? 라고 물어보는 걸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인간과 동물 모두 번식의 욕구를 가지고 있고 성관계로부터 오는 쾌락을 감각할 줄 아는데 어떤 지점에서 구분이 되는가를 보여주려고 벨라가 성관계에 그렇게 맹목적인 태도를 보여줬던 게 아닌가 싶었어요. 인간도 동물의 일부라고 할 수 있으니까 뭐 당연히 본능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네. 또 사회적인 동물이라 불릴 정도로 지능이 굉장히 높은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따라서 항상 본능에 따르지 않고 사회적 규율도 맞춰서 뭔가 남들의 시선도 생각을 하면서 내 본능도 적당히 참고 타협하기도 하고요. 영화 속의 벨라도 처음에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무조건 이걸 해야 돼서 마냥 막 떼를 쓰는데 네. 그러다가 덩컨과의 여행을 떠나서 새로운 장소에 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 책도 읽고 하면서 지식을 습득을 해 나가는데 이렇게 세상을 배우고는 자신을 이제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화에서 벨라가 지식과 감정을 학습한다는 점이 두드러지게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성적 욕구를 갈망하는 벨라의 모습도 점차 변화하기는 하잖아요. 같이 모험을 떠난 덩컨에게 본인의 성욕을 채우고 싶을 때마다 섹스를 하자고 조르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성욕을 채워줄 수 있을 만한 장소를 찾아서 그곳에서 성욕을 해결한다. 이렇게 본다면 욕망이 점차 고차원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지만 그게 여성의 성을 사고파는 성매매란 점에서는 네. 벨라의 선택을 여전히 납득할 수는 없지만요. 네. 네, 영화 러닝타임이 지날수록 벨라는 식욕, 성욕처럼 단순하고 근본적인 욕구에서 벗어나서 지식과 감정을 학습하는 그런 학습의 욕구를 끊임없이 갈구한다는 점에서는 가두인의 질문에 답하고 싶네요. 네. 소영 씨 말에 저도 동감하는데 호기심이라고 할까요? 아기가 자라는 과정에서 왜? 라고 묻는 시기가 꼭 있잖아요. 네. 눈에 보이는 것마다 호기심으로 가득 차서 왜? 라고 묻는 순수한 질문에서 비롯된 마음가짐 이런 거요. 인간은 언제나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알고 싶어하고 설명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아, 다들 지식 추구를 인간과 동물의 구분점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전 약간 다르게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셨는데요? 네. 저는 이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사회가, 이 공동체가 개인의 작은 잡음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형태를 유지하며 지속되는 이유는 인간에게는 이성을 통한 자정 능력이 있는 것 덕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잘못을 뉘우칠 줄 알고 내가 혹은 공동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멈출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이성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서 이야기 나눈 지식 추구나 감정 학습은 이성의 하위 영역에 속하는 걸로 본 걸까요? 그쵸, 뭐 감정이나 이성을 뭐 포함 관계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자신을 비롯한 세상에 호기심을 가지는 것 모두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러한 자세들은 모두 우리가 적절함을 알고 중용을 지킬 수 있게끔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이성이 있어서 가능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저희가 말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원초적인 욕구를 조절하여 나를 성장시킴과 동시에 타인으로부터 사회적으로 나를 보호하는 힘인 거네요. 정리 깔끔하네요. 좋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주인공 벨라가 여성이라는 속성에 초점을 많이 둔 작품이라는 생각도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이야기를 나눠보았을 때도 여성 해방, 성적 자기결정권, 페미니즘, 주체성 이런 키워드가 나오기도 했잖아요. 감독이 성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생각이 다들 어떠신지부터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보는 내내 너무 불쾌하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감독은 여성이 주체적으로 모험을 시작하면서 세상에 대해 알아가고 주체적으로 공부를 하고 어떤 선택을 하면서 여성의 주체성에 대해 말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여성의 주체성을 그저 자유 섹스로 해석하고 더 나아가서 매춘까지도 여성의 주체성이다 라고 표현한 건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네. 네, 은지 씨 말대로 스스로 성에 대한 욕구, 지식 추구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또 갈망한다는 점에서 페미니즘적 요소를 넣고자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성의 시선과 잣대에서 만들어졌던 규율을 깨고 아무것도 정립되어 있지 않은 아이의 시선에서부터 스스로 규율을 체득하고 만들어간다는 점에서는 감독의 의도가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각자만의 방식으로 여성을 억압하려 드는 남성 캐릭터를 풍자한다는 점도 페미니즘적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벨라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들을 통해
통해서 현 사회를 풍자하고 비판 삼아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은 다들 드셨던 것 같아요. 네. 아까 소연 씨가 말씀하셨던 매춘을 스스로 선택하는 장면이 그 대표적인 예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배우고 얻기 위하여 자신의 성을 자기결정권이라는 권리로 행사하겠다는 거니까요. 하지만 감독은 주체적 여성과 매춘은 극복할 수 없는 거리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맞아요. 인간 스스로는 각자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자유를 행사할 수 있죠. 그렇지만 매춘은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하는 행위를 생각하거든요. 매춘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자신의 고유한 성과 존엄성을 화폐 가치로 책정하고 인간 그 자체를 프라이싱함으로써 인간다움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돈으로 무엇이든지 거래를 할 수 있다지만 스스로를 그렇게 상품으로 여기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제가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이 영화를 대체 언제 개봉했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그래서 보니까 이 작품이 23년 12월 8일에 개봉을 했더라고요. 얼마 안 됐네요? 네, 개봉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작품이라는 게 정말 놀라운 따름이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건 벨라가 겉으로 보기에만 다 큰 성인이지 사실은 어린아이의 뇌니까 그만큼 아직 어리숙한 정신 연령대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아이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고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거는 이런 소아성애라는 코드를 21세기 현대사회에서 다뤄도 될 소재인가? 내가 너무 보수적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감독의 의도는 알아듣겠지만 2023년에 나올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저급하다는 평가도 많이 받는 그런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감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감독이.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저희가 다룬 적이 있었던 영화 바비가 떠올랐어요. 네. 이 작품도 페미니즘 요소가 있다고 우리가 이전에 분석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영화 바비 속 주인공은 성적 대상으로서의 여성을 곡착화시켰던 인형에서부터 꿈을 꾸며 주체성을 찾아 나서는 하나의 존재가 되어가는데 그 여정을 가여운 것들이란 영화에서는 완벽하게 역행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쵸. 주체성이 있어서 스스로 성적 대상이 되어가니까요. 이렇게 비교하니까 진짜 별로네요. 이 영화. 네, 그래서 저는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영화 바비의 주인공인 바비랑 가여운 것들의 주인공 벨라랑 비교를 해보면 벨라가 페미니즘적인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드는 것 같아요. 바비는 현실 세계에 왔을 때 자신이 생각한 것과 다르고 인지부조화가 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현실이 조금 많이 다르다라는 걸 간접적으로나마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는 벨라가 자신을 둘러싼 기득권층의 무언가를 바꾸려는 의지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뭐랄까 벨라는 그냥 본인이 원하는 대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했는데 그게 뭔가 우연히 페미니즘적인 행보에 부합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벨라가 뭔가 주체적으로 선택한 그런 행보들이 여성 해방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어쩌다 보니 메시지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우리 사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아직 여성은 사회적 약자에 위치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슬람 국가의 경우 여성에 대한 차별이 아직도 공공연하고 민주적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존재하고요. 맞죠. 이러한 현실에서 여성의 주체적 성장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성역뿐이었을까요? 소재를 다양하게 풀어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 4명 모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영화의 제목 가여운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지 짐작이 가시나요? 우선 감독의 의도를 먼저 살펴보자면 감독이 가여운 것들을 통해 지칭하고 싶었던 존재는 세계, 즉 벨라가 모험을 통해 바라본 모든 세상인 것 같아요. 네, 모험 중에 벨라는 세계의 수많은 모순들을 마주하게 되죠.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과딘이 사실 자신을 개조한 인간이었다는 점, 굶어 죽는 자들이 있지만 이들을 무시하는 사회의 상류층들, 그리고 개인의 힘으로는 그들을 결코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 또 욕구에 지배되어서 편력을 휘두르는 남성들까지. 이런 인물들과 이야기를 보여줌으로써 잔혹하고도 폭력적인 세계를 보여준 건데요. 즉 순수함으로 대표되는 태아의 정신을 가진 벨라에게 이 세계가 가진 폭력성을 가여운 것들이라고 지칭한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저랑 다른 관점으로 보셨네요. 흥미로운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게 봤는데 가여운 것들이라는 문장을 딱 봤을 때 느낌이 뭔가 위에 있는 사람이 뭘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여운 것들 퀸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벨라가 영화 속 벨라를 제외한 인물들과 그냥 모든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한테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벨라는 무한한 호기심과 모험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 처음에 거동조차 힘들어했던 벨라가 마지막 결말부에는 자신이 원하는 유토피아와 같은 세상을 이루었잖아요. 그런 벨라를 보면서 자신의 한계를 가늠하고 갇혀있는 세상에서 그냥 그저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각성 한 스푼 정도 그냥 적선하듯이 에휴 가여운 것들 이러면서 정신 차려! 이런 느낌. 그렇게 봤어요 저는. 네. 저도 비슷하게 봤어요. 뭔가 가여운 것들이란 인간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현실 속 체제와 규율에 순응하는 그런 수능적 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벨라는 늘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또 스스로 선택하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성매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그냥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조차 스스로 선택한 것이죠. 또 체제에 그대로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관과 자아에 맞춰서 받아들이고픈 체제는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규율은 그냥 던져버리는데 그래서 뭔가 영화를 보는 내내 제멋대로의 또 선을 너물락 말락하고 뭐 때로는 진짜 확 넘어버리는 그런 벨라를 보면서 불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자유롭고 자신의 본능이 통제되어야 한다고 느낄 때는 딱 철저하게 통제시킬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벨라가. 네. 저는 모험을 모르는 그래서 세상을 모르고 흑백의 세상에 갇혀 사는 사람이 가여운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찌됐든 모험과 주체적인 선택에 대한 영화이고 세상에 대해 알아가고 나에 대해 알아가고 모험하면서 호기심을 하나씩 깨부수는 거는 사실 즐거운 일이니까 그런 기쁨을 모르고 그저 주어진 대로 흑백의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가엽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아까는 제가 말씀드린 감독의 의도를 생각해봤다면 그냥 개인적으로 느낀 바로는 이 영화의 진정한 가여운 것들은 나, 그냥 관객인 나였던 것 같아요. 앞서 이야기해 주셨듯 우리 각자를 모두 포괄한 인간이라고 칭할 수도 있겠고요. 우리 모두는 세계의 모순을 인지하지만 그냥 체념하고 살아가니까요. 이 영화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해도 관객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저희 모두에게는 일단 와닿기는 한 것 같아요. 네. 네, 세상에 좀 잔혹하고 모순되는 부분이 좀 많을지라도 꿋꿋이 살아가는 벨라처럼 우리도 가엾다고 하는 시선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얽매이지 않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회차 월드와이드 넘버원 콘텐츠 영화 가여운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한 줄평 타임 가져볼게요. 은지 씨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한 줄평을 해외만큼 나의 땅이라고 남기고 싶은데 저는 위에 구절을 정말 깊이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남겨보았고요. 저는 정말 모험을 하면서 내가 헤매는 만큼 나의 땅이 넓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벨라가 세상을 헤맨 만큼 벨라가 마지막에는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진 것처럼요. 네. 저는 처음으로 되게 직관적으로 진짜 평가를 남겼는데 엠마 스톤의 화려한 열연 그리고 가여운 관계 이렇게 남겼습니다. 보면서 그냥 계속 드는 생각이 예술이라는 게 윤리에서 벗어나도 되는 창조의 영역인가? 그렇다면 이 영화를 돈 내고 보는 나 관객들은 얼마나 가여운가? 진짜 오로지 엠마 스톤의 연기만이 빛났던 이 120분이 넘는 어떠한 영상물 이런 생각 영화도 아니고 어떠한 영상물. 네, 최대한 비하하기 위해서 영상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영화가 좀 길긴 했어요. 유난히 네. 길었어요. 많이 길긴 했어요. 체감이. 유난이야 진짜. 자, 저는 누가 나를 가엽게 여기는가 네. 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 영화의 제목이 너무 좀 인상 깊어서 선정한 게 사실 마음에 들었었는데 영화를 보고 나니까 좀 실망한 케이스인데 이 제목이 여러모로 해석할 여지가 많은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어요. 영화의 주인공인 벨라가 관객을 보고 가여운 것들이라고 우리 보고 하는 말 같기도 하고 감독이 저한테 하는 말 같기도 하고 아니면 영화 속 등장인물들이 모두 가여운 것들이다 라고 그냥 소개하듯이 말을 해주는 것 같기도 해서 누군가에게도 저희 삶이 가여워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각자 주어진 삶에서 모두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설령 내가 나를 동정하더라도 끝까지 좀 자긍심을 잃지 않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장을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저는 완벽히 특수한 경우인 벨라를 제외하면 그 모두가 가여운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 네, 앞서 가여운 것들이 모순적인 인간들을 의미하는 것 같다고 했었죠. 근데 또 사실 절대적으로 완벽할 수 인간은 없어서 누구나 다 어느 한편으로는 모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경우에 벨라를 제외한다면 영화 속 인물들도 나도 이렇게 관객들도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든 감독조차도 가여운 것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에서 비롯해서 한 줄 평을 남겨보았습니다. 뭔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네. 저희 그러니까 수현 씨 한 줄 평으로 드는 생각이었는데 네. 저희가 옛날에 했던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면 네. 정말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지 그 제목 그대로 영화 내에 봤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는 똑같은 구조인데 너무 장면 하나하나가 다 충격적이라서 그 제목이 뭔지도 까먹고 엥 하다가 마지막 되어서 가여운 것들? 이런 느낌이 들었던 거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도 했습니다. 제목이 참 잘 지었는데 영화 내용이 참 충격적이었죠. 아쉬운, 정말 충격을 많이 안겨준 누군가에겐 좋은 영화일 수도 있으니 그럼요. 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유튜브에 제가 찾아봤는데 더 좋아해요. 누군가는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을 많이 받았죠. 이런 시점도 있는 거고 네, 그럼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한번 이번 회차도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희는 다음 회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발 MZ스럽고 싶은 대학생들의 10분한 탐색기 TGV였습니다.